지옥으로 가는 길은 성의로 포장되어 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은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유명한 서양 격언입니다. 설령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상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더 큰 비극을 불러온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에서 근시안적인 선의는 심각한 폐해를 입히기 일쑤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후에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만점 우유를 양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인하는 순수한 선의에서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의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공포정치로 악명이 높았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간이 큰 우유 상인은 없었고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의 효과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유 가격보다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자는 소고기 가격이 내리면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가격 하락의 주인공은 유구가 아니라 젖소였고 농민들이 우유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젖소를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고기 가격 하락의 전말입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젖소를 팔아치우다 보니 젖소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당연히 우유의 공급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정말 우유 가격은 폭등했고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가격 인하를 명령하기 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이 젖소를 키우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건초의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소의 먹이로 사용되는 건초는 가격이 워낙 비싸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를 판매하면 우유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비싼 건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차라리 젖소를 내다 파는 쪽이 더 나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그 다음으로 명령한 것은 건초 가격의 인하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을 내리면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우유 가격이 안정화되고 프랑스 국민 누구나 마음껏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베스피에르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우유는 귀족과 부르주아만이 먹을 수 있는 고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건초 가격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은 건초업자들이 건초를 모조리 불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볼 바에야 차라리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우유를 생산할 바에야 차라리 젖소를 내다 팔겠다는 농민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유 가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싸졌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조차 우유를 사 먹을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우유를 거래하는 암시장까지 생길 정도였으니 말이죠. 선의의 정책이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로베스피에르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당시 우유가 귀족이나 부르주아만이 먹을 수 있는 고가 음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